1996년 5월의 어느 날 내가 유학 중이던 남아공 콰줄루 나탈 대학교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날 만델라 대통령은 말의 진수를 보여줬다. 남아공의 평화와 공존, 인종 간 화합을 주장하는 그의 연설에 체육관을 채운 모든 사람이 흠뻑 빠져들었다. 특유의 아프리카식 영어 발음은 투박했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을 잊지 못하는 이유다. 1652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기항지를 구축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은 퇴직 후 영구 정착을 선택했다. 스스로 보어라고 부른 이들은 곧 네덜란드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건너온 이주 정착민과 뒤섞여 독특한 유럽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남아공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럽 정착민은 이웃해 있던 아프리카인 선주민 사회를 정복해 나갔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아프리카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스스로를 아프리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너들은 후에 국민당을 창당하고 1948년 정권을 잡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시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분리주의를 의미한다. 다양한 인종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 격리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실현한 것이 아파르트헤이트다. 국민당은 아프리카인 사회를 10곳의 반투스탄 보호구역으로 구분해 아프리카인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인구의 80%가량인 아프리카인에게는 남아공 전체 토지의 약 30%가 돌아간 반면 남아공 인구의 15%가량에 불과했던 유럽 정착민은 남아공 토지의 노른자 위를 독차지했다. 국민당은 물리적 분리에 만족하지 않고 결혼금지법과 성관계금지법 등 각종 차별법을 만들어 분리 정책을 강화했다. 국민당은 정치 권력은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했다. 아프리카인은 국가 운영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단순 노동자로 착취를 당했다. 억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프리카인의 저항도 커져만 갔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저항은 더욱 격렬해져 갔다. 그 중심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산하 무장단체인 아프리카의 창과 정부 비밀 경찰 세력이 있었다. 상대에 대한 암살과 테러가 이어지며 남아공은 파국의 길로 달려갔다. 수세에 몰린 것은 국민당이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아프리카인의 저항은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당은 결국 백기를 들고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아공의 핏빛 분위기는 한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프리카인은 복수를 원했다. 아프리카너는 역사적 패배에 분노했다. 또 다른 위기가 엄습하고 있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되었다. 만델라의 등장은 운명이었다. 코사 사회 귀족 출신이며 법률가였던 만델라는 1940년대에 ANC 청년연맹을 이끌며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의 선봉에 선다. 1962년에 체포 수감된 만델라는 1964년에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만델라의 조용한 옥중 투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굴복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만델라의 게릴라식 무장 투쟁이 아니라 감옥에서 벌인 평화적 투쟁이었다. 남아공 역사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위기의 시절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한다. 바로 아프리카너 사이에서 절대적 추앙을 받던 콘스탄트 빌리온 장군이다. 빌리온은 이들 강경파의 거센 목소리를 잠재우고 만델라와 타협을 이끌어냈다. 만델라, 제발 도와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적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가장 중대한 기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동력 삼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할 방법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모두 침착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크리스하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만델라와 그 야만인들이 조국을 강탈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군님, 전쟁을 계획하신 줄로 압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장군님이었다면, 장군님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아마 저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장군님께서 이 나라에 끔찍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무력과 병력을 갖추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군대는 우리 군보다 강하지요. 하지만 수적으로는 우리가 우세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테고요. 장군님, 정말로 장군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이 땅에는 결국 평화로운 무덤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평화여야 합니다. 양쪽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오직 설득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십니까? 빌리온 장군이 이끄는 무자비한 자들처럼 말이요. 만델라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남았고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 있었어. 만델라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네. 그때 사람들은 내가 겁을 먹었다고 말했어요. 장군에게, 아프리카너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이유로 나를 겁쟁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나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협상.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